식사 맛있게 하셨죠? 일단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맛있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맛있게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저 서울 사람이라고 소문이 잦아요. 표준말만 쓰는데 음식을 잘 먹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운치가 있고 멋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식을 좋아하고 잘 먹어야 음식을 잘 해요. 가리는 게 많은 사람은 음식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오래 잘 먹고 좋고 이렇게 해야,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음식 잘해요. 그래서 우리 잘 먹고 왔죠? 71페이지에 1번부터 50번까지 문장들이 있죠. 단 한 개도 버릴 게 없어요. 단 한 개도 버릴 게 없으니까 이거는 입으로 소리내서 정말 우리가 매일 아침 먹을 때마다 주기도문 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 거 안 해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아침에? 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주기도문 다 하고 아멘 하고 밥을 먹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집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은 되는 집 아니요? 그리고 나 혼자는 절에 가고. 이 지문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여기서부터 뻗쳐나와요. 그래서 꼭 읽으셔야 돼요. 10번씩 읽어야 돼요. 10번씩. 그 다음에 76페이지를 봅니다. 도시정비법, 그러죠? 6개인데 얘는 정말 참 봐도 배신한다는 거. 말을 해도 꼭 뭐라 하냐면 봐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76페이지에 보면 용어 정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뽑아온 거. 그 정비 기반 시설하고 공동 이용 시설이 의외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얘네들은 뭘로 분류? 정비 기반 시설. 책은 안 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공동구가 있죠, 공동구. 공동구는 국토법상 공동구를 말하겠죠? 그러죠. 아니, 공동구가 이 법 저 법 없어. 대한민국의 공동구는 다 그놈이야. 그래서 정비법에서 기반시설로 공동구래도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구 그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해놓고 저 끝에 공동으로 쓰는 구판장, 세탁역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면 LH공사하고 지방공사를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는 LH공사 등이라고 줄여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나올 때 재개발, 재건축 두 개만 구분하면 되는데, 자, 재개발 쪽에는 지상권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고 하고, 재건축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 두 개만 알아도 사실은 문제 푸는 데 무리 없는데, 한번 볼게요. 토지 등의 소유자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 넣고, 주거환경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뿐 아니고 지상권자도,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부속 토지가 없으면 건축물 소유자잖아요. 재건축은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가 안 들어갔잖아요. 없잖아요.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가 없잖아요. 부속 토지가 없을 때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재건축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단순히 건축물의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왜 부속 토지가 없다고 치면 부속 토지 소유자는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 빼고 쳐봐봐요. 그러면 재건축에는 토지 등 소유자 속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건축물 소유자. 이때 건축물 소유자 속에는 토지 소유자나 지상권자도 포함되고 있다 없다? 있다.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 전심이 다르네요. 아니, 여러분들하고 왜 거기다 묻니? 남녀사가 대답 잘 해주지. 그런데 뭐가 잘못됐니? 아니, 똑같잖아. 자, 어딜 가보냐면 81페이지 봐봐요. 81페이지에 보면은 세 개의 정비 사업 있죠. 사업의 정의, 시행 방법, 사업 시행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제일 먼저 나왔죠. 다음 페이지 재개발 있죠. 재건축 있잖아요. 비교해놨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속에는 위에 두 놈은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라고 됐는데 재건축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 제외. 포함하면 안 되지. 그 프린트에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지 뭘. 헐. 자. 그래서 자 다시 76페이지로 가요.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나온 게 무슨 법이요? 무슨 법이요? 아니, 쭉 길어서 길게. 지금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이제 점수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 법 제목도 못 외우고 있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하도 줄여서 정비법. 하도 줄여가지고 사투리로 질다고 그래요. 아유, 질구 마해. 자, 정비사업 하려면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죠? 그 다음 정비 기본 계획 짜지고 정비 계획을 짜고 그리고 정비 구역 지정을 하고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만사 돌아가려면. 그 다음에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 들어가잖아요. 정비사업 종류가 몇 가지로? 그럼 세 가지로. 판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세세한 것도 나중에 외울 수 있지만 세세한 걸 자꾸 외우려고 한 사람, 판을 못 본 사람은 끝끝내 흔들리기만 흔들려요. 정확하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전체 판을 쫙 봐야 돼요. 좀 전에 살짝 그 무엇이냐, 아까 그 정비사업 3개 비교한 거 있었잖아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 독자적으로는 절대 못 나와요. 3개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개념할 때 도시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블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고 그러면 무슨 사업? 그럼 수도 없이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거 환경. 자, 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이 있고 그럼 재건축이 있잖아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 이 둘 중에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그러나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하고 있다고 그러면 재건축. 시설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얘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 그러면 세 개 사업이 딱 깔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이에요. 얘네들을 조합 만들고 시행자 들어갈 때 토지 등 소유자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뒤에 관리처분으로 가면 재개발은 지상권자에 관한 분양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업을 들어서 이해 안 하고 막 필기만 하는 사람들은 지상권자 제외함 이래놓고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두 놈 할 때의 토지 등 소유자 속에는 저 두 놈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포함돼야 안 돼요? 된대. 지상권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왜 재건축은 아까도 슬쩍 얘기했는데 건축물의 소유자 및 부속 토지가 있을 때는 부속 토지 소유자도 부속 토지가 있다면 없다 쳐봐봐요. 이걸로 끝이라니까요. 재건축은 건축물 소유자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토지 소유권 따로 있고 지상권자도 포함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재건축이에요.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봐봐. 이제 주택법은 서로 연결된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건설회사가 이 땅에 10,000평을 매입을 해요. 10,000평을 매입을 해서 전용 면적 크기 똑같은 1000세대 아파트를 분양했어. 그럼 전용 면적 크기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분양받은 사람은 아파트 구분금을 받았잖아요. 가, 나, 다, 라동의 가동의 101호. 구분건물 분양받은 사람은 대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없다고? 그럼 봐봐요. 건설회사가 10,000평을 매입을 해서 즉 내 땅 만들어가지고 아파트라는 건물 지어가지고 이 제품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대지권 등기를 해야 안 해요? 해야지. 대지권 등기를. 대지권 없이 어떻게 구분건물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10,000평의 땅의 세금은 1000세대가 똑같이 내면 돼요. 그러죠? 그럼 대지 지분이 10평이지. 전용 면적 크기 똑같으니까. 그럼 세대별로 땅은 몇 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평. 10,0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회사가 땅을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했으면 이 건물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 아니요. 가동 101호. 그 사람은 땅에 대한 소유권자일 수밖에 없지. 그러죠? 그러니까 건축물 가진 사람은 즉 땅의 소유권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건설회사는 이 땅을 매입을 안 하고 땅의 소유권을 취득 안 하고 지상권 설정해서 건물 지을 수는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가 분양받을까 말이에요. 나중에 계약기간 갱신 안 해주면 재건축 못 하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롯데 안 좋아하는 롯데 지상권을 설정해서 아파트 분양했으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대지 지분이 소유권이 아니고 지상권 대지 지분이 10평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1000명에서 지상권을 공유를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적어도 보세요. 구분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자 아니면 지상권자는 되겠지. 임차권, 전세권 설정해서는 건물 안 지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건축물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따로따로 분리할 필요가 지상권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재건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땅에 대한 소유권자 아니면 지상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할 때 재건축은 뭐라고 되냐? 건축물의 소유자. 구구하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로 따로 둘 필요가 없는 시스템인 거예요, 재건축은. 그걸 그렇게 해서 이해해버리면 되는데 굳이 외우니까 아침에는 재개발, 저녁에는 재건축, 밥 먹다가 헷갈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대지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지권 등기를 하니까 전유 부분하고 대지 지분은 분리 처분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저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낸다고 안 낸다고? 내야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당연히 땅에 대한 소유권자 아니면 적어도 지상권자일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재건축은 건축물의 소유자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죠? 네. 자, 다시 객관식 시험용으로 여러 번 버전으로 다시 얘기할게요. 깔끔하게, 안 복잡하게. 시험 낼 때
재개발로 가면 토지 등 소유자 속에 지상권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토지 소유자도 되고 건축물 소유자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고, 그럼 여기는 임차권 전세권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거. 재건축은 지상권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렇지. 건축물 소유자만이면 끝. 요거만 하면 객관식은 끝.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정비기본계획 박스 하나, 오른쪽에 정비계획, 정비구역 박스 하나,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네. 저거, 요거. 자, 여러분, 요거 몇 년 단위로 짜고? 5년? 10년 단위로 짜고, 타당성음도 있어 없어요? 5년마다. 그럼 여러분 이제 해결 좀 해보게요. 이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요거 수업한 지가? 요거는 누가 짜는지 혹시 머릿속에 기억날 리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까지만 가야 돼. 의무적으로 짤 때. 이때 시장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자, 그러면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만 의무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머릿속에 군수, 도지사 나오면 안 된다고 비명하면 지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도 짜는 경우 있어 없어요?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도 짜는 경우는 있다.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언제 짜면 될까요? 그걸 혼자서 막 해봐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짜면 되지. 그러니까 이때, 자, 다시 대도시 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짰어. 얘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 안 받아? 야들은 그걸로 끝이야.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야는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왜? 야가 짜라고 했을 때 짰으니까. 그때만 승인 받는 거요. 자, 그러니까 영원하게 군수 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 짤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에서만 짜는 게 정비기본계획.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승인. 승인 전 협의심, 이건 기본 레파토리고, 이 정비기본계획 군수나 도지사가 짠다 나오면 안 되니까, 혹시 하도 요새 지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시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맞아 틀려? 이렇게 내면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해요 진짜. 자, 정비기본계획 하면 이 칠판 이걸 보셔야 돼. 이거를 자꾸 수업 시간에 이거를 몇 분 됐다고 벌써 졸고 이래. 뭔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그렇지 젊은한데, 이게 노래도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젊은한데 좋은 사람한테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준대요 아무것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년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줘버린다. 자,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이상에서만 짜고,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되고, 이때는 도지사한테 뭐까지 받고? 승인. 대도시급 이상은 승인받을 필요 없이. 그 다음, 얘들은 누가 짰더라도 장관 찾아가서 보고하고 안 하고? 쓰고 있잖아요. 보고해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잘할 수 있는 거. 자, 이거 짤 때 주민공람 한다 안 한다? 며칠 이상? 정비계획 짤 때는 주민공람 해요? 이 며칠 이상? 좀 얼마 안 된 느낌이 드네. 14일, 30일, 그 다음에도 14일, 그 다음은 30일. 그거요, 그거?